사람의 눈은 많은 걸 말한다고 하죠. 그 말은 내가 바라보는 시선이 다정한 말이 될 수도 있고 매서운 말이 될 수도 있다. 이런 뜻일 겁니다. 그동안 우리의 눈빛은 어떤 말을 해왔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죠. 가치의 가치 서울시립대 교수이자 한국장애인재단 이성규 이사장님과 함께합니다. 이사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한창 또 춥더니만 네. 이제 기온이 조금씩 올라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분들이 움츠려 있는 상황이지만 네. 날씨가 조금 풀려서 다행입니다. 네, 어제가 또 절개 우수기도 했고 네. 점점 2월에는 영하로 떨어지는 날이 많지 않다고 하니까 네. 이렇게 봄이 성큼성큼 오는 것 같습니다. 봄이 오는 만큼 코로나19도 좀 빨리 네. 우리 곁을 떠났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네. 불안해 죽겠어요. 그러니까요. 네. 요즘 그래서 뭐 실내 운동하시는 분들도 많은 그런 상황인데 네. 이사장님 요즘 건강 관리 어떻게 하세요? 저 요즘 이제 배가 자꾸 또 나오는 것 같아서요. 네. 요 며칠 좀 못했더니 그래도 이 운동을 좀 하면서 다이어트에 이제 신경을 쓰고 있는데 우리 조현재 아나운서도 다이어트를 지금까지 오시면서 아직 뭐 나이가 얼마 안 돼서 그런데 신경 많이 안 썼는지 모르지만 해보신 적 있나요? 저는 평생을 다이어트를 했죠. 평생이요? 평생 뭐. 제 뭐 그래봤자 20 삶과 한 5년? 다이어트는 떼놓을 수 없는 예. 그러나 한 번도 성공해 본 적은 없는 제가 예. 워낙 먹는 걸 좋아해가지고 그리고 지금은 또 내 인생에 공식적으로 네. 살쪄도 되는 기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죠. 열심히 먹고 지금 있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기간이죠. 예. 근데 사람들이 뭐 저뿐만 아니라 뭐 여성분들도 물론이고 요즘에는 외모에 관심 있는 남성분들도 정말 많아서 네. 새해 목표하면 막 다이어트, 건강관리 이런 게 꼭 들어가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즘 한 번쯤 생각해 볼 문제가 있다. 과연 이 비만이라는 게 뭐 이제 질병 얘기까지는 나옵니다만은 이게 장애일까? 비만이요?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비만이 장애 범주에 들어갈까라고 질문을 해주셨는데 갑자기 물어보시니까 저도 좀 글쎄 이걸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예. 사실 우리나라 장애인복지법상에는 장애 유형이 15가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비만이라는 거는 아직까지는 신체적 장애, 정신적 장애도 포함은 안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직 장애는 의료적인 관점에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정의가 내려지기 때문에 비만인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의 지나친 관심, 아까 이제 초반에 말씀하셨지만 non-verbal communication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비언어적 그 소통. 그 시선이 많죠. 시선과 손짓, 몸짓, 발짓 이런 게 이제 대단히 중요한 그런 대화의 수단인데 그런 쪽에서 뭔가 비만인 분들이 겪고 있는 그 무거운 시선, 사회적 시선에 대해서 이제는 우리가 한 번쯤 의료적인 관점이 아니고 네. 사회적 관점에서 한 번쯤 생각을 해볼 때가 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뭐 지금 해외랑 비교를 하자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조금만 살이 쪄도 나 비만이야 살찐 것 같다라고 해서 그 기준이 조금 더 예민한 편이긴 한데 이제 말씀하시는 경우에 비만은 고도 비만 이상의 그렇죠. 네, 질병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요 비만이 심각한 경우 사회적인 그런 뭐 자존감이 낮아진다던가 우울감을 경험하고 이래서 사회적 장애라는 거 봐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은데요. 네. 어떻게 이런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는 걸까요? 사실 중요한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 사회적 차별이라는 부분 또 사회적인 장애라는 부분도 기준이 다 다르죠. 각 사회마다. 제가 이제 공부를 할 때에 외국 생활을 하다 보면은 정말 우리나라보다는 비만이라는 데 별 신경을 안 써요. 또 육식을 많이 하는 그 나라 문화에 따라서 우리가 보면은 상당한 비만인 분들도 자신있게 사시거든요. 네. 그리고
왜 저렇게 비만이신 분이 옷을 저렇게 입었을까 할 정도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편협된 시각이 좀 있는 건 사실인데요. 네. 그러나 그럴수록 그 비만을 보는 시선 속에 뭔가 그 편견이 들어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게 비만이 만약에 차별적 대우로 연결되면 이거는 곧 사회적인 차별이 아니냐. 그러면 이 차별을 받는 관점에서 볼 때에 장애로 인해서 받는 차별하고 좀 약간 좀 비슷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이제 비만으로 인해서 우리 네. 사회에서 보는 시선으로 인한 차별,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 장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계시는데, 네. 사실 요거를 공감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거는 이제 본인이 관리를 잘 못해서 예. 이제 비만이 된 건데, 그거를 또 어떻게 장애로 관리를 하느냐, 뭐 이렇게 예.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 당연하죠. 또 그걸로 고통받으시는 분들은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 이렇게도 볼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 오늘의 이제 주제는 시선에 관한 거기 때문에요. 네. 사회적으로 어떤 사람을 특별한 시선으로 보지 말자라는 얘기고 네. 또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결국은 이 사회적 시선 때문이다. 라는 거를 잘 표현한 그 시각장애인인 그 로드 미칼코라고 그 미국에서 책을 쓴 분이 계신데 네. 장애가 만드는 차이라는 책에서 장애는 다름이 아니고 타인의 시선 속에서 탄생한다. 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자칫 그 우리 사회가 비만에 예민한 시선을 가지고 어떤 또 다른 인간을 쳐다봤을 때 그 속에서 뭔가 다른 정상성이 아닌 그러한 그 시선이 탄생할 수 있다. 또 통념도 탄생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사장님 설명을 들으니까 좀 이해가 가요. 예. 이제 그 로드 미칼코의 이야기처럼 장애는 타인의 시선 속에서 탄생한다. 요 관점에서 본다면 분명히 또 비만이라는 것도 사회적 장애라고 볼 수 있다. 네. 이런 말씀인데 사실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장애에 대한 어떤 정의랄까요? 생각과는 좀 많이 다른 내용이기도 하거든요. 사실은 이런 얘기들이 우리나라에서만 조금 생소할 수도 있어요. 이미 장애학이라든가 또 그 사회학적 관점에서 장애를 규정하고 정의하는 속에서는 사회적 정의가 상당히 많이 이제 일반화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장애 당사자가 해결해야 되는 하나의 문제로 보니까 그런 시선 속에서는 뭔가 사회적인 책임을 약간 회피해 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데 이렇게 이 사회적인 시선 속에서 어떤 인간을 쳐다봤을 때 그 인간이 내가 좀 이상한가? 내가 조금 비정상인가? 아니면 내가 약간 좀 다른가? 이렇게 본인이 인지를 하면서부터 장애가 생긴다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장애인으로서의 그 사회적인 어떤 자기 인식도 사회의 시선 속에서 탄생하게 된다. 그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로드 미칼코의 얘기도 결국은 그 얘기 같습니다. 그러니까 듣고 보니까 앞서서도 저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특히나 우리나라에선 이게 조금 더 심각한 상황이 아닐까라는 예. 생각이 들어요. 아까 저도 평생 다이어트 했죠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그만큼 외모에 사람들이 관심이 많고요. 그리고 채용이나 고용상에 있어서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외모가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 이런 여론조사 결과들이라던가 이런 통계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지금 취업을 준비하는 우리 학생들, 제 제자들도 취업 시즌이 되면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써요. 이제 피부과도 좀 다니고 성형외과도 좀 다니고 심지어 되게 이상했던 게 그 머리 빠지는 부분에 대해서 네. 20대 취업 준비생들이 상당히 관심을 갖고 그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무래도 탈모가 예. 있으면 연령대가 확 또 들어 보이니까. 그래서 그런 게 이제
고용차별을 겪은 경험담들을 많이 들은 것이 아니냐. 그리고 이런 그 비만이라는 게 고용 현장에서 취업 현장에서 보면 뭐 자기 통제의 미흡이라든가 뭐 이런 쪽으로 해서 자꾸만 연결시켜지고 또 좋지 않은 이미지가 붙여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상 신경을 너무 많이 써요. 여학생이든 남학생이든 이런 걸 보면 고용상에도 분명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차별을 두려워하고 있다. 아마 통계도 어딘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 두려워하고 있는 현장을 많이 경험을 합니다. 그렇군요. 그럼 지금 이야기해 주시는 말씀이 비만인들이 경험하는 사회적 통념과 차별이 네. 이미 뭐 장애인과 크게 다를 바 없다 뭐 이런 말씀인 건가요? 그렇죠. 가끔 TV 이 프로나 이런 데서 보면은 헬스장에서요. 정말 땀을 흘리면서 무거운 거 들고 오래 걷고 또 운동을 엄청나게 하는 장면들 아마 목격을 하셨을 텐데요. 그 부분이 원래대로 돌아가려는 장애를 받은 분들이 장애가 아닌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을 리해빌리테이션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원래대로 돌아간다. 그런데 그 과정이 비만 이전의 모습을 되찾고 싶은 그 리해빌리테이션하고 정말 비슷하게 연상이 됩니다. 그런 걸 보면은 이 비만으로 인해서 차별을 느끼고 조금 무거운 시선을 느끼고 그런 분들이 갖고 있는 뭔가 사회적인 차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비슷한 측면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요, 이사장님, 저희가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 조금 더 이 상황이 심각할 수도 있다라는 네. 이야기를 하긴 했는데 해외 사례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해외에서는 지금 저하고 조현재 아나운서가 상당히 조심스럽게 지금 비만과 장애를 이렇게 연결시켜보고 사회적 시선 속에서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미국 같은 데서는 장애인에 관한 법이 있어요. 미국 Disability with Americans with Disability Act라고 미국 장애인 법이라는 게 있는데 이 법에 의거해서 이제 미국에서는 병적인 비만에 대해서는 이제 장애로 인정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고용상 차별을 당했을 경우에도 권리 구제를 할 수 있는 그런 통로도 열어놨고 또 이게 이제 자발적으로 내가 원해서 비만이 된 것도 아니고 뭔가 업무의 성격과 관련해서 비만이 이제 업무에 현저한 지장을 주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고용상 차별이 있었다 그러면 구제되는 사례가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우리나라에서도 인권 신장, 장애인 인권의 영역에 이제 비만 부분들도 조금씩 포함시켜서 논의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해 보면 우리 사회가 장애의 기준을 무엇으로 삼는가에 따라서 장애의 범주가 달라질 수도 있겠다. 네.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러니까 특별한 시선을 갖고 어떤 인간을 바라보는 그 사회가 장애죠. 사회가 장애가 되면 그 시선으로 인해서 장애인들이 생겨나요. 범주가 더 늘어나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회적 시선이 상당히 중요하고 아마 우리나라도 장애인의 범주는 앞으로 계속 늘어나게 될 겁니다. 네. 당뇨 같은 것도 미국 사회에서는 이제 장애예요.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받는 사회적 불이익을 줄여주기 위해서 정의를 하는 거죠. 그러면 그걸로 인해서 직장 내 휴가라든가 또 업무 배치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같이 고려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비만이라는 문제도 이제는 사회적 시선 속에서 뭔가 차별받지 않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인권 또 장애 이런 차별 이런 것과 비만을 연결시켜서 이제
고찰을 할 때가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동안은 사실 저도 그렇고 의학적 잣대를 가지고 네. 이 장애와 비장애를 구분지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 말씀 들으면서 우리의 시선이라는 것이 또 얼마나 중요한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사님 오늘 끝으로 또 신청곡 준비해 주셨다고요? 예, 이제 사회적 통념과 시선과 이제 잘 싸워서 이기면서 자신 있게 살아보자 당당하게. 예, 그래서 노래를 하나 선택해봤는데요. 악동 뮤지션의 매력 있어. 네, 매력 자존감이 있어. Attractive. 있다면 예. 스스로 또 얼마나 매력 있는 사람인지 예. 느낄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이 노래 들으면서 이사장님과는 인사드릴게요. 같이 한국장애인재단 이성규 이사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